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 제목부터 볼게요.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6중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 1소단원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24에서 227쪽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만주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1930년대 이후 중국 관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오늘 보시면요. 만주, 즉 한반도 북부에 있는 만주와 그리고 중국 관내, 즉 중국에서 그 산해반 안쪽이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이제 관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운동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표 보시면 오늘 한 번씩 쭉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35년도에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고 36년도에는 동북항일연군, 38년도 조선의용대, 그리고 40년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단체명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보시면 한중연합작전, 즉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게 있고요. 아까 연표에서 봤던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도 있는데 그 전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단체도 있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는 약간 대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오늘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30년대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의 전개 배경은? 자, 만주 지역에서 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연합작전을 펴게 되었느냐? 보시면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사건, 그렇죠? 31년도에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례를 볼 건데요. 한중연합작전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떡딱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북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 나누는 걸로, 그리고 또 사회주의 계열이 좀 다수였던 것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만주 남만주 지역에서는 그 민족주의 계열 먼저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북만주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청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청천. 자, 지청천이라는 분이 뭘 이끌게 되냐면 한국 독립군을 이끌게 됩니다. 지워졌네요. 한국 독립군입니다. 자, 한국 독립군은요 한국 독립당의 한 군대고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와 함께, 그렇죠, 중국인들과 함께. 근데 중국 그 군대도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호로군이라고 하는 부대와 같이 연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요. 그리고 그 길로자입니다. 즉 철로를 지키는 그런 부대라는 거죠. 만주 지역에 있던 그런 철도들을 이제 일본군이 뺏어갈까봐 중국인들이 같이 모여서 지키게 됐던 거죠. 자, 이들은요 이 전투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글자만 좀 비워놨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각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들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렇죠. 중국 그 만주 지역에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꼭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자, 남만주 지역 가면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혁명군은요 이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연합을 했고요. 여기서는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요 대장이 죽자, 즉 양세봉 장군이 이제 전투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 이후에 좀 흐지부지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민족주의를 약간
애매하게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사실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주의적 색채가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위에 지청천 부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민족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양세봉이 이끄는 부대는 사실 좌파가 좀 많은, 이 사회주의 쪽이 좀 많은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자, 밑에는 완전히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판이에요. 그래서 이 1933년도에 딱 나오죠. 각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 지역에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단어부터가 이미 동북이에요. 즉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이 만주 지역이 동쪽이고 북쪽, 그러니까 동북 지역이 맞죠. 만주 지역이. 그러니까 이 중국 중심으로 인명이 붙은 거예요. 이 단체명이 붙은 겁니다. 군대명이.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 여기서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다 껴있는데 나중에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그 민족주의자들도 좀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 여기 위에서 조선혁명군에도 이 사회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있긴 있었어요. 다만 사회주의자가 좀 대부분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 대장이 죽고 나서 이 조선혁명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 좀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동북이 붙긴 하지만, 이 보시면 인민이란 글자도 약간 사회주의적, 좀 공산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빼고 동북 지역에 일본에 항거하는 연합군이다 해서 동북한일연군이라는 것으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한인 간부 중심으로 만주 한인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따로 단체를 채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동북항일연군은 중국인들도 같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인들만 따로 나와서 다른 단체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국 광복회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37년도에 보천보 전투라고도 하는데, 보천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 우리가 아는 그 김일성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격에 앉아있는 김정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일성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교과서에 있으니까 함께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거는 중국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 여기 특히 여기 북만주와 남만주 지역은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어떤 인물들이 무슨 군대를 이끌고 어떤 부대와 연합해서 무슨 전투에 승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 3번 문제문 읽어보겠습니다. 만주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 까닭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중국 관내로 만주의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일제가 이제 만주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허수아비 나라, 좀 어려운 말로 괴뢰국이라는 것을 이제 세워버리는 건데요. 나라 이름이 만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만주 지역에서 그래도 독립운동이랍시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아예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땅처럼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무장투쟁이 더욱 어려워졌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내로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관내로 이동할 때요, 이 무기를 가진 채로 그대로 이동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관내는 중국의 본토 지역이란 말이에요. 중국 본토 지역으로 아무리 한국인들이라고 해도 무기를 그대로 치고 중국 관내로 들어오는 거는 중국인들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전혀 반길 리가 없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한 상태로 개인 자격으로 다 중국 관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와서 군대를 차리지도 못해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죠. 남의 나라 땅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중국 관내 민족 통일전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크게 대별되는 것은 바로 조선민족혁명당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열단,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대장, 그렇죠, 김원봉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이 관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손을 잡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냐면 자신이 일단 이끌고 있던 의열단 중심으로 또 이끌게 되고, 그리고 당시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있던 조소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조소황이 이끄는 한국 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지청천은 위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위에서는 지청천이 말이에요. 한국 독립군 또는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는데 관내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국 독립당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과는 다른 것이죠. 지역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김원봉과 그리고 조소왕, 지청천 등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당으로 엄청나게 큰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전선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 되겠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이 김원봉 중심의 의열당, 김원봉에게 힘이 점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소왕도 그렇고 지청천도 그렇고 사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의열단 계열로 이 주도권이 단체의 주도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소왕과 지청천 등이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사실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여기 보시면 김구 딱 들어가겠죠. 김구 선생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결 구도인 거예요. 김원봉과 김구 이 두 선생은 서로 이 중국 관내에서의 민족 통일전선 주도권을 가지고 약간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만들 때 김구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따로 한국국민당이라는 것을 같은 해에 또 만들기도 했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조소왕과 지청천이 떨어져 나와요. 사실은 이 김원봉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거든요. 그리고 조소왕, 지청천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김구도 완전히 민족주의죠. 그러다 보니 따로 이 김구, 조소왕, 지청천 등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뭔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되겠습니다. 엄청 길죠, 이름이. 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은 점점 좌경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 계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937년도죠.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요, 좀 더 힘을 결집시켜야겠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옆에 있는 지역에서 중도 좌파 단체들을 같이 모아서 연맹을 하나 차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족 전선연맹 되겠습니다. 그죠? 같은 해죠, 그쵸?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자, 그리고 나중에 중국 국민당에서 요청을 합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잘 싸운다며? 야, 한국인들 너희 군대 만들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 군대 좀 만들어서 우리 같이 싸우자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무장조직, 즉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창설됩니다. 조선의용대. 자, 그런 와중에 오른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대한민국 그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리고 그 김구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거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실 상하이 사변 이후에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1940년쯤 가면 이제 비로소 중국말로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렇죠.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그리고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이것을 아예 이런 연합회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자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버리자 해서 모든 당을 다 해체하고 하나의 당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름이 또 한국 독립당이 됩니다. 아니 위에서 한국 독립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만주 지역에서도 또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이 있었잖아요.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다른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네이밍 센스가 좀 더 필요했을 텐데 어쨌든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쓰게 됩니다. 자, 한국 독립당은요 1940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이 3당이 모두 합당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조하에 무장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1940년도죠. 한국 광복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중국 국민당과 함께 싸우다 보니 중국 국민당은 사실 당시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일본에 대한 전투를 조금 좀 미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 그 광복군들 혹은 독립군들은 이 조선 의용대나 한국 광복군
조선 의용대나 한국 광복군들은 사실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 일본인들의 저 일본 놈들의 뭐 모가지를 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전투적인 그런 태세를 보였는데 너무 이 뒤에서 정보전이나 하고 뭐 포로 신문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가요, 이 본대와 지대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갈 길이 좀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이 지대가 즉 이 가지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본대가 아니고 지대인 거죠. 지대가 많이들 이동하게 됩니다. 화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화북 지역에는 누가 있었느냐? 중국 공산당이 있었어요. 즉 국민당이 아니고 공산당인 거죠. 중국도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가 좀 대립을 하는 관계였는데, 어쨌든 간에 화북으로 이동하고 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거 지대인 거예요. 지대는 이제 가지 치듯이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부분 부대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서 오만 막 일본인들 때려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화북지대는 말이에요. 이 본대가 즉 아직 안 떠난 거죠. 자, 본대가 임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신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본대에는요 김원봉도 같이 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부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으로 개칭을 하고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화북지대에 있던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친 거죠. 근데 여기는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이 주도하는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됩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김원봉 아니고 김두봉입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왔잖아요. 누가 왔어요? 조선의용대의 본대가 한국 광복군 쪽으로 왔잖아요. 그쵸? 자, 김원봉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김원봉이 사실 이 조선의용대의 대장이었는데 본대에 있다가 이 지대는 떠나버리고 대장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대가 사실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자, 김원봉을 포함해서 조선혁명당과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본대가 각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혁명당은 일종의 그 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정부, 즉 그리고 여기는 한국독립당이라는 그 여당이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군대로서는 조선의용대 본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됐던 거죠. 그게 42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 위에서 만들었던 그거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요게 이 지도자들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래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원봉 혹은 뭐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도자들 다 뭡니까?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이제 함께하게 되면서 좀 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독립운동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정통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알아두시게 이 김두봉 주도의 조선독립동맹 이 출신들은요 나중에 북한 정부를 수립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대단히 많거든요. 많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수업 중간에도 좀 다룰 거고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겠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 빈 종이에다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빈 종이에다 이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영상도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대단히 복잡했을 텐데 우리 1930년대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